자, 그러면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.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로 방문을 해볼 곳은요, 경기도 화성시입니다. 남양읍 신회리의 토지를 만나보도록 하죠. 자, 일단 어떤 곳인지 이사님, 토지의 개요 정보부터 살펴주시죠. 네, 본 토지 같은 경우는 이 경기도 화성시 낭얌읍 신외리라고 하는 그 토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송산그린시티를 전체적으로 좀 나누게 되면 동측, 즉 송산그린시티의 어떤 동쪽에 위치해 있는 토지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신외리 쪽에 위치해 있는 토지는 바로 이 국제관광 테마파크, 또 이제 서해선이죠. 이 서해선에 새롭게 이제 내년 중순쯤이면 개통될 이 송산역에서 약간 최인근에 위치해 있는 토지다,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주변 여기 송산그린시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동측이 개발이 좀 더 빨리 되고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좀 쾌적하고요. 또 여기서 이제 그 토지를 최초에 그 수장공사에서 토지를 좀 분양을 했었을 때 토지에 대한 어떤 경쟁률이 상당히 좀 심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또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보신다면은 이제 국제관광 테마파크가 바로 이 신해리 쪽 주변 지역에서 이제 만들어지는데, 이쪽 동측 지구에서 약 한 6,600세대 정도가 이제 분양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. 또 경쟁률도 상당히 좀 괜찮았고요.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봤었을 때는 토지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좀 큰 그런 어떤 토지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대지 면적을 좀 보시게 되면 대지 면적이 약 한 1,091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. 약 한 330평 정도 됩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지목이 현재는 답으로 돼 있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답으로 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토지다,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이 토지가 하나의 좀 특징이 있는데, 바로 이 아스팔트는 깔리지 않았지만 도로와 바로 이제 맞물려 있다. 이게 좀 하나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. 이 토지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, 어떻게 보면은 논이 됐든 또 답이 됐든 또 임야가 됐든 간에 이 도로와 맞물려 있냐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, 추후에 어떤 미래 가치적으로 가격이 얼마만큼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, 본 물건 같은 경우는
토지, 아스팔트를 안 깔려 있지만 도로에 인접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상당히 크다. 그리고 바로 뒤쪽에 또 국제관광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제 테마파크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개발로 인해서 토지의 어떤 집가 상승의 어떤 폭이 또 상당히 좀 클 것으로 또 예상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매매가는 약 한 6억 한 5,3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 평당가로 따지게 되면 평당 약 한 190만 원대의 머물러 있는 토지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사진 간단하게 보면서 토지 특징 간단하게만 정리해 주시죠. 네,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본 토지 같은 경우는 지목이 답이고요. 대지 면적이 약 한 330평 정도 된다.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아스팔트는 안 깔려 있지만 이 도로와 인접해 있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답이 어떤 안쪽에 쏙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떤 배경 사진을 보시게 되면 뭐랄까요? 그 주변에 어떤 그 가로수길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인접해 있고 바로 앞쪽이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상가 주택으로 변모가 되어 있는 곳에 인접해 있는 토지입니다. 그래서 추후에 어떤 그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토지에 위치해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이 토지를 분양을 했었을 때, 즉 앞에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단독주택을 분양을 했었을 때 경쟁률이 평균 약 한 250대 1 정도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핫했던 지역입니다. 거기에 인접해 있는 지목이 답인 토지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대지 면적 300평 이상 되는 토지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곳 이 길이 좀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. 주변 둘러보셔도 아주 외딴 데가 아닙니다. 단독주택 단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자, 그러면 지금의 구체적인 입지 여건과 함께 앞으로는 또 어떤 개발의 이야기들이 있을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? 네, 입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지목이 답으로 되어져 있지만 주변 자체가 개발 가능성, 즉 개발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개발에 대한 어떤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토지다라고 한 번 더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송산 그린시티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토지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이 동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제 관광 테마파크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현재 그 관광 단지가 현재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. 2019년도에서 신세계에서 단독으로 입찰을 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좀 그리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은 바로 이 빨간 선으로 되어져 있는 바로 이 서해선입니다. 이 서해선이 어떻게 보면 충청도의 홍성에서부터 이제 그 송산 여기까지 이제 화성시 송산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요게 하나의 좀 특징이 있어요.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신안산선과 바로 접목이 된다는 것입니다. 신안산선과 접목이 된다는 것은 여의도의 어떤 접근 가능성을 상당히 좀 크게 좀 높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서울의 어떤 접근성을 총괄적으로 화성시 전체적으로 즉 총괄적으로 어떤 중심을 좀 둘 수가 있는 그런 어떤 호재거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서해선과 신안산선이 만나는 이 송산역이 내년에 이제 개통이 된다. 2024년도 7월달 중순이면 개통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개통에 대한 어떤 시기에 맞춰서 또 하나의 어떤 토지에 대한 어떤 집가 상승에 단기적인 압력이 또 상당히 좀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바로 위쪽에 즉 송산 그린시티 바로 위쪽에 하나의 또 이제 국제관광 테마파크 역 가칭이지만 그런 어떤 역이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개발에 대한 호재가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주변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이게 뭐 수도권하고 딱 떨어져 있어서 좀 외진데에 위치해 있는 그런 토지가 아닙니다.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주변 지역 자체가
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. 전체적으로 현재 다 입주를 해 나와 있고 또 주변 지역의 어떤 상가라든가 이것도 상당히 좀 활성화가 되어져 있는 부분 중에 한 군데입니다. 약 한 12,000여 세대가 집중적으로 현재 좀 거주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국제관광 테마파크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약 한 6,600세대가 또 입주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 자체가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심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토지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단독주택 단지라고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 노랗게 되어져 있는 이 동그란 부분이 예전에 그렇게 경쟁률이 심했던 그런 어떤 토지가 바로 이렇게 인접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답으로 좀 조성이 되어져 있지만 국제관광 테마파크라든가 이 송산역이라든가 또 국제관광 테마파크 역이 또 하나 좀 만들어지게 되면 주변에 어떤 그린벨트가 충분히 좀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좀 갖고 있는 토지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를 좀 한 번 더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송산 그린시티를 들 수가 있는 거죠. 이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서측과 남측과 이 동측 지구가 위치해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 중에 현재 동측 지구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도로와 어떤 교통이 어느 지역으로 먼저 뚫리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. 바로 이 동측 지구입니다. 본 토지가 위치해 있는 곳에 이 서해선의 어떤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서해선이 바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서해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충남 홍성에서부터 올라와서 그 다음에 이 송산역에서 만난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. 이 송산역이 또 신안선선과 맞물린다는 거죠. 신안선선과 맞물리면서 또 소사 원시선과도 또한 맞물립니다.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성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토지다라고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. 이 국제관광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아마도 한 27년 정도면 준공 예정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디즈니랜드에 한 몇 배 크기가 들어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관광객이 코로나 전에는 상당히 좀 많이 몰렸었죠. 그다음에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나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또 회복을 좀 점차적으로 크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되면 놀고 마시고 또 즐길 수 있는 큰 테마파크들이 하나 둘씩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최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국제관광 테마파크 이쪽 안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추후에 어떤 인구의 어떤 확장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신안선선, 이 국제관광 테마파크역과 개통이 되고요. 또 송산역과도 맞물리면서 이 송산역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차량 기지도 이 송산역 쪽 주변 지역으로 이 차량 기지도 넣는 거거든요. 그래서 차량 기지를 넣음으로 인해서 신안선선과 맞물릴 수가 있는 거고 또 소사 원시선과도 맞물릴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주변 지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송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화성 전체적인 어떤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.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서해선 송산역이 이제 내년 정도면 이제 개통이 됩니다. 올해 한 12월쯤, 2023년도 12월쯤에 개통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좀 약간 더디면서 내년 중순을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송산역만 개통이 되면 단기적으로 이런 어떤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세 차익을 좀 누리잖아요.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토지입니다. 이 토지 안에서 어떤 토지냐라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. 이렇게 도로와 맞물려 있는 이런 토지들은 앞으로의 어떤 기대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화성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. 지금 송산 그린시티 신도시부터 해서 세계 내놔도 아주 손색이 없는 그런 테마파크 이야기까지 너무 많은 호재들 기다리고 있죠. 그 중에서도 주변에 10,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있는 곳, 그 토지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토지 가격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? 네, 가격이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왔습니다. 이
다 합치고는 한 평당가가 약 한 190만 원대면 좀 비싸지 않나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, 어쨌든 간에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토지이면서 또 서울하고의 어떤 접근성도 상당히 좀 양호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평당가가 약 한 190만 원대에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토지에 대한 어떤 그 가격 자체는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, 저렴하게 나온 편이다,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계속 뭐 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답이 됐든 전이 됐든 아니면 대지가 됐든 간에 도로와 어떻게 맞물려 있느냐에 따라서 토지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좀 심합니다. 특히 답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답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도로와 맞물려 있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땅값을 매길 때 도로하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, 이 100m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은 300m 안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평당가가 큰 차이를 좀 보입니다.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 토지 같은 경우는 도로와 맞물려 있으면서 평당가가 약 한 190만 원대 나왔다는 것은 한 번은 한 5년 아니면 7, 8년 정도의 어떤 중기적인 투자치고는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괜찮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답에 대한 답은 평수가 약 한 330평 정도가 나왔다.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작지도 않고 중간 정도의 어떤 크기가 나왔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매매가는 약 한 6억 5,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. 대출은 좀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, 대출 같은 경우는 일단은 평균적으로 약 한 3억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. 많이 나오면 약 한 3억 2천만 원 정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실투자금 약 한 3억 3,300만 원 정도 로 투자가 가능한데, 워낙 주변 지역 자체가 뭐 도로에 대한 어떤 호재, 또 교통, 또 지하철에 대한 호재, 또 주변 지역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국제관광 테마파크에 대한 호재, 또 국제관광 테마파크 안에 만들어지는 약 한 6,600세대, 또 기존에 만들어지고 있는 약 한 12,000세대, 주변 지역 자체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지역에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심한 토지를 가지고 나왔다,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